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참여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단됐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여행이 재개됩니다.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 단체 여행객이 돌아오면서 여행과 유통, 항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고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생산 장비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종학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2년 만에 중국의 첨단 산업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가 미 재무부 허가 없이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세계 기술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양자컴퓨터 기술에만 올해 우리 돈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이 향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날 뉴멕시코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등 바이드노믹스의 성과를 언급하고 중국보다 앞선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Semiconductor companies are investing in record billions of dollars. By the way, you know how much has been committed in the CHIPS and Science Act to be invested in America? $230 billion.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이어 자본 유입까지 틀어막으면서 중국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날 오전 류펑희 주미대사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6.3%에 그치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4% 넘게 하락했고 AMD, 인텔 등의 주가가 2%가량 하락하는 등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투자 제한 조치에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첨예한 미중 갈등의 불똥이 어디로 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좁혀진 한중 간 반도체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더 큽니다. 이어서 정재홍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신규 투자에 적용되는 데다 적용 범위가 미국인과 미국 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보복 조치가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우리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미국이 1년간 조치를 유예하면서 한시름 놓았지만 재연장 확답을 받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제재에 반발해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를 발표하는 한편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꼽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령까지 발효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업한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5년 이내로 좁혀진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투자 제안에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산업이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하루 우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이것도 중국입니다. 네, 오늘 일제히 상승 가도를 달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언제적 리오프닝이냐 하실 텐데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전면 허용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제 명동에 나가면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단체 관광만 그동안 계속 막혀 있었던 거죠. 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이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올해 초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 60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제외를 했었고요. 네. 바로 오늘 이 제한 조치를 푼 겁니다. 사드 배치 이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은 연 800만 명을 넘기며 전체 방한객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사드 조치 이후부터는 관광객 수가 420만 명 수준으로 절반이 뚝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관광은 물론 유통, 화장품 업계 등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개별적으로 올 수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뭐 길은 열려 있었던 건데 이제부터 이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엔데믹이 올해 상반기 55만 명의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의 객단가는 단체 여행객의 3분의 1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백화점이나 면세업계가 중국인 큰손들의 기환을 좀 반기는 이유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크게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특히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뭐 큰 손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드 이전 국내 면세업계 매출의 7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사드 네. 이후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면세업계는 보따리상 시장이 좀 만들어졌었는데요. 따이공을 데려오는데 상당한 수수료를 주면서 재고를 소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매출의 40~50%까지 폭증하면서 면세점의 수익성이 좀 악화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돌아오면 면세점 매출 상승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해볼 부분입니다. 또 명품 수요가 줄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백화점 업계에도 호재입니다. 네. 올해 2분기 이제 백화점들의 수익성이 두 자릿수 정도 악화가 됐었는데요. 지난 6월 기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16%에 달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어도 이제 매출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단체 관광객들이 더해지면 매출 상승 속도가 더욱 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외에도 코로나19 3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네, 중국인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 항공, 호텔, 카지노 업계 훈풍도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중 노선이 코로나 이전에 20% 수준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주 99%, 일본은 76% 정도 회복된 것과 비교하면 좀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요. 단체 관광이 막혀서 중국 항공 수요 회복이 좀 늦어진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좀 밀려오면 증편도 좀 차차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유커들의 주요 행선지인 제주 직항 노선 회복이 좀 기대됩니다. 네.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은 60% 정도 회복된 상태인데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 현재 제주 노선이 주 100회 정도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주 174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카지노 이용과 호텔 투숙률도 좀 빠르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항공편이 회복되면 이제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도 보다 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중국 가는 비자 받기가 약간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단체 여행 재개와 함께 한국인이 중국 여행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좀 다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네. 사드 배치 이전만 해도 중국은 패키지 여행 비중의 20%를 넘게 차지해왔던 인기 여행지였습니다. 최근에서야 이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좀 회복의 물꼬를 트고 있는데 이번 조치와 힘입어 좀 덩달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아웃바운드 여행업계는 관련 여행 상품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큰 화장품 업계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부 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에서 화장품주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사드 배치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적이 많이 악화됐었죠. 네.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면세점을 통해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반응한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사이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줄어든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최근 중국 G세대를 중심으로 자국 제품을 애용하자는 애국주의 소비 성향이 커지고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현지 업체들의 제품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산 화장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유커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을부터는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과 국경절 등 연휴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규모 관광객들의 기환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3분기 관련 업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예원 기자였습니다. 마켓 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중국 소비주 대장은 카지노입니다.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중국 소비주가 주도를 했었죠. 이 중 카지노 관련주의 상승폭이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GKL과 파라다이스도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중국인 단체 관광 여행이 막혀있던 시기에도 개별 관광객 모집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며 자생력을 키워온 상태로 여기에 단체 관광객까지 오면 실적에 날개를 단 격이 된 셈입니다. 카지노 방문객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현재 6월 기준으로는 월별 6천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라다이스는 2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배 넘게 뛰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카지노는 특성상 화장품과 같은 면세 품목보다 소비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외국인 매출 비중에서 60%를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이 본격 들어오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겁니다. 때문에 증권업계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 단체 여행 빗장을 해제하면서 카지노 관련주가 앞으로 본격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항공, 여행, 유통 관련주도 모처럼 만에 급등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고달픈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회사죠. 오늘만 주가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배틀그라운드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 매출이 감소해서입니다. 최근 중국이 게임 판호를 많이 내어주는 추세인데요. 이 말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신작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출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주가가 당분간 박스권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2024년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현재 10배 수준인데 게임 산업 평균 PER은 15배에서 20배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을 보는 의심의 눈초리입니다. 국내 신약기업 에이프로젠이 면역항암 이중항체를 개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주가가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는 개발한 이중항체가 우리 몸의 1차 면역방어선으로 작용하는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적혈구 세포는 죽이지 않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쟁사 대비 암세포와 적혈구 세포를 구분하는 능력이 1000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인지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은 임상까지 마쳐야 파이프라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틀 연속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상 1상 성공 확률이 보통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상은 전체 임상 과정 중 가장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이 까다로운 임상 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상온 초전도체가 제3자 검증을 마쳐야 진정한 개발 성공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 수십조 원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가져야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시중금리 상승의 여파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른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벌써 최고 7%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광주은행 연 5%, 우리은행 연 6% 적금에 이어 이번에는 토스뱅크가 별다른 조건 없이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내놨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예금 금리가 다시 앞다퉈 오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채권 금리 상승,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여파 등으로 은행채 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의 또 다른 수단 중 하나인 예적금도 적극 활용하고 나선 결과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점도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 확보 수요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신금리 오름세가 결국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4.08에서 6.93%,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금리 하단은 연 3%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 된다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체율 증가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가계부채가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에 대출이자 부담 확대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 증가 둔화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16일 코픽스 금리가 재공시되면 주택담보대출 변동형과 전세대출 금리는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관리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월가 큰손으로 통하는 한 헤지펀드가 2차 전지 주식을 대량 공매도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밀려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시 공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부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밀레니엄 캐피털은 세계적인 투자자인 이스라엘 잉글랜더가 설립한 헤지펀드로 총 570억 달러, 우리 돈 75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더만 하더라도 개인 자산이 15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월가의 대표 큰손인데 올 상반기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주식을 공매도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안에 밝은 다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에코프로가 급등해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한국 시장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가가 공매도할 당시 가격보다 2배 이상 뛰면 공매도 청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모두 공매도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5월과 비교해 한때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는데 지난달 공매도 청산에 따른 숏스퀴즈가 발생한 시점과 겹칩니다. 하지만 한 차례 개미군단에 완패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다시 한번 공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된 대상은 포스코홀딩스로 최근 한 달 사이 공매도 잔고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도 지난달 말 공매도 잔고가 바닥을 찍은 뒤 8월 들어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달 26일 고점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20에서 30%씩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비싸다고 보고 공매도에 베팅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은 이달 들어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주식을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하고 공매도를 늘렸다 완패한 헤지펀드들이 2라운드에 나서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태풍 북상을 앞두고 열악한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이 우리 기업들의 세심한 지원 속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고를 친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사이 기업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감사 인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딱지가 뒤집히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양궁을 배워보고 K-팝 댄스도 따라 춰봅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했던 잼버리 대원들의 마음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Here it's definitely very comfortable, it's very spacious, the aircon, the food and accommodations are all really good and I feel really comfortable here. 현대차 그룹은 그룹 연수원 4곳을 숙소로 지원하고 1,000명가량의 대원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원들에게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모터 스튜디오 견학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태풍 북상으로 지난 8일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 156개국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은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 삼성,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기업들은 숙소뿐 아니라 산업 현장 견학, 문화체험 등 행사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대원들의 남은 기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원들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관람하고 12일에는 잼버리 폐막 이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람동성 대표단이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람동성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베트남 람동성 성장과 고위 공무원 5개 기업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람동성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람동성 대표단은 지난달 파트너십을 체결한 PNT 글로벌, KB나 코베캄 등과 함께 동탄 신도시 홍보관에 들러 도시개발 현황을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짠반힙 람동성장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스마트시티 구축 및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Và lần này là mục đích của chuyến đi là chúng tôi sang để trước hết là học tập về kinh nghiệm, về phương pháp, về cách thức làm tiên tiến của các bạn Hàn Quốc.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등 한국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체험하고 람동성 내 관광, 서비스, 무역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과 람동성 지역을 잇는 항공편도 개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람동성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엔데믹을 계기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람동성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람동성은 연평균 관광객 규모가 550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의 대표 휴양지 중 한 곳입니다. 베트남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달라시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람동성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KB나 코베캄은 람동성의 성장 가능성을 많은 한국 기업에 소개할 방침입니다. 달라시가 현재 면적보다 10배가 커지는데 서울시의 6배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스마트 신도시, 도시개발, 도로건설, 또 주택건설, 또 관광, 숙박, 무역,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구의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어치 채권에 대한 이자 약 296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헝다의 디폴트로 지금까지 관련 기업들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구의 위안마저 디폴트가 확정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